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신 7점 배팅 유희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 3월 첫 주 서울 경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3월 5일 토요일 경마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역시 필동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김태형 기자 두 분 모시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월초 편승이 좀 기복말들이 총출동입니다. 그렇죠. 특히 일요일은 또 더 심한 것 같아요. 좀 편성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네, 출전 조수도 너무 줄고. 일단은 그래서 뭐 중저쪽에 배당의 흐름의 기조를 일단 잡으시고 물론 뭐 난전인 경우에는 배당 노려야겠습니다만 또 옥석 가르기가 상당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가 또 잘 끝났고 김태형 기자가 1류 경마 서울 3경기에서 또 16배짜리 또 한 방 해 주셨네요. 그것만 했어요. 지난주는 제가 제일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는 1류 경마 1경주에 이제 11배짜리 주력 단방으로 때려들었고, 이제 서울 6경주가 좋았죠. 또 코리아 레이스, 고배당 적정 순위 올랐는데, 드래곤 빌리지의 발리오 스킨 72.3배짜리를 주력으로 한번 때려드리면서 이빠이 지금 최대한 한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뭐 토요 경마도 서울 3경주, 제주 1경주, 서울 6경주 또 21.5배짜리, 서울 또 11경주가 개인적으로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린 20경주였는데 3복승 22.6배짜리 주력으로 때려드리면서 지난주 뭐 신성과 함께 하신 분들은 뭐 대박을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주에도 52배짜리 또 단통을 때려드렸기 때문에 자 3월 첫 주 경마도 한번 저희들이 힘을 내가지고 더 좋은 결과 한번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보겠고요.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4경주 10경주죠. 예. 김태형 기자는 2경주하고 9경주 누리겠고요. 저는 3경주하고 11경주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주부터 보시죠. 오늘은 오전장이 조금 출전 두수가 좀 적습니다. 자, 1경주 국산 6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1경주는 6번의 샤인퀸 중심으로 3번의 클리 어퍼스트 그리고 7번의 썬마스터 좀 잡혀 있는데요. 별 이변은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3앞에 3이라 봐야죠. 뭐 3번, 6번, 7번. 저는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썬마스터 같은 경우는 데뷔전을 갖는 신마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이제 선행마라기보다는 좀 추임마에 가까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만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6번과 사인킨도 그렇게 강추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번에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더 크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없고 6번, 7번은 워낙에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역시 배팅은 3번 클리어 포스트가 이번 경기는 아주 뭐 편안한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번 클리어 포스트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도 비슷하신 거죠? 일단 뭐 전력상 3번 클리어 퍼스트, 6번 샤인킹, 7번 선마스터 세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신마들이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숨겨져 있다거나 그런 마필이 없습니다. 3번 클리어 퍼스트는 단독 선행이 유력하고 6번 샤인킹은 그래도 실전에서 꾸준히 가능성 보였고 7번 선마스터는 뭐 주행 검사 때나 조교시 거름 자체가 그냥 괜찮습니다. 7천만 원짜리로서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6번만 샤인킹이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릴 테지만 그래도 좀 복승식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고 3번이냐 7번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저도 역시 단독 선행 가능성 있는 3번만 클리어 버스가 낫다. 3번, 6번 한 방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클리어 퍼스트는 10월 24일날 데뷔전인데 그때 뭐 아그리빠라든지 나나 이런 뭐 하이베트 편성상 생금이었던 걸 기억나거든요. 이번에는 늘려난 독땡
뭐 여기 뺄 수 없는 막건 같고 이 썬마스터도 지금 이제 주행검사 2번 치렀는데 확실히 좀 피스를 좀 잡아닿게 힘이 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마 쪽 혈통 자체도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주는 그렇게 뭐 매끄러운 마피는 아니에요. 힘으로 뛰는데 문제는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굉장히 약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7마리지만 외곽이기 때문에 발주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을 덜고 갈 수도 있어요.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썬마스터도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2세 때 데뷔를 한 게 아니고 3세 때 데뷔전을 네. 치른다는 것도 이 말에는 좀 장점이다 이런 느낌 들고 있고요. 일단 뭐 경주 전개는 3번에 클리어 퍼스트예요. 독택 나가서 이거 추입이 안 될 것 같아요. 3대가리 놓고 6이냐 7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경주 보시죠. 김태형 기자 노리는 첫 번째 추천이네요. 국산 6분에 일반 경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1번에 치유여제. 원래 뭐 강마가 아닙니다만 편성 약한 관계로 치유여제가 가장 많이 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뭐 5번에 체리 피커, 그리고 2번에 뭐 검빛 강자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강충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치유 여지가 좀 낮긴 해요, 사실. 1번 게이트고 또 하마식 기수가 계속 꾸준히 약에 그 기승을 하고 있고 에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치유 여제가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복병은 3마 비어 빅토리와 6마 S클래스 일단 이 두 마피는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추입보다는 그래도 좀 앞선을 갖다 댈 수 있는 저력이 노출이 안 된 4번, 6번 쪽이 복병권이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이경주 개인적으로 첫 번째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경주고 편성 자체는 기복형 10마들 간의 접전 경주로 봅니다. 역시 뭐 1번마 치유 여제가 좀 낮긴 하지만 100% 장담은 못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원래 뭐 A급까지도 가져가고 싶었던 그런 마필인데 워낙 약한 편성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마필 질주 습성 그리고 최근 뛰었던 내용 자체 모든 여건을 맞춰보면은 딱 타이밍상 딱 이번인데 편성 자체를 너무나 약한 편성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겠지만 그 마필 놓고 이번 경주는 쌍승식 마필까지 승부를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유 여제도 못 믿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쌍도 또 거꾸로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쌍승식까지 노린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 이 경주만 좀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요. 자, 3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처 오전장. 이게 1300인데요. 뭐 이게 뭐 장수 뭐 한우사랑 뭐 이런 대회 같아요. 네. 뭐 스폰서는 아니고. 아니, 일반 경주인데 이름만 붙인 거예요. 거의 장수 마을에서 한우사랑에서 우리 붙여달라 신청만 하면은 마사에서 검사해가지고 그냥 붙여주는 거 이름만. 타이틀 경쟁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뭐라 그러나? 그냥 타이틀 이름만 붙여줘. 타이틀이죠, 타이틀. 네, 타이틀 경주 같아요. 자, 이때는 뭐 3경주 뭐 저는 전대제 백판마 하나 노리고 한번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또 재밌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노리고 들어가겠다. 너무 좀 비인기로 좀 대접받고 있는데 한번 확실하게 이번에 한번 승부를 좀 걸어주시면 정말 멋진 결과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경기 되겠고요. 자, 익면 배당판의 흐름은 10분의 농번 승리가 지금 최고 인기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편성이 허접한가? 10분 중심으로 뭐 5분의 금빛 올림, 6분의 마법타나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말들은 웬만한 경주에 나오면 그냥 빼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뭐 농본순리 급여들리 마부타나 이런 마필 팔립니다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사실 한두도 없어요. 따라서 역시 복병마 쪽에 좀 포커스를 가셔야 되는데 저는 안쪽에 1번마 성파스타가 이게 모처럼 조경들을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정형 기수가 기승하면서 52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뭐 나름대로 성파스타도 스타트 능력도 이거 뚝뚝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1300도 굉장히 잘 올리고 안쪽에서 선입권에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성파스타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뭐 부진형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뭐 항상 인기를 끌었고 항상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던 10번만 농건승리가 문세현 기수라면은 뭐 항상 문세현 기수가 이런 마필 타가지고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인기를 팔려주는데 저는 배팅의 축은 5번마 금빛 올림이라고 봅니다. 이 마필도 항상 발주가 썩 좋지 못했고 항상 꾸역꾸역 올라갔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2월 14일 경주가
경주력 자체 약간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스타트를 생각보다는 잘했고요. 종반 걸음도 생각보다 더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금피돌림이 한 세 번째, 네 번째만 붙어 가준다면은 직전 경주 뛰었던 정도의 동반 추임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저는 무조건 오버마 금피돌림을 놓고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해서 10번, 5번이 팔릴 텐데 축은 없습니다. 저도 뭐 10번이나 5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자, 노리는 복병만 한 마필 그동안에 아쉬움을 많이 남겼고 또 충분히 사연이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그 사연을 완전히 풀어제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찬스를 맞이했다. 그거 놓고 한번 오전장 배팅 작은 마련 경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사경주 박남규의 추신 경주네요. 국산 5번에 1000m 핸드기어로 나와요. 이번에 사경주는 일단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9번의 KT 스타를 중심으로 이번에 윤ян초 4번에 썬데이 드리머 7번에 삼전 가디언 골고루 잡혀 있거든요.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사경주 물론 9번마 KT 스타가 압도적인 인기 1위마를 팔려주는데 저는 불안 요소는 좀 있다 보여집니다. 앞으로 뛰만한 잠재 능력만 봤을 때는 KT 스타가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경주가 1000m 경주고 안쪽에 2번만 윤한초 여기 8번만 달콤한 주말 그리고 뭐 4번이나 5번도 만만치 않게 빠른데 요런 마필들한테 초반 자리 싸움에 밀려가지고 외곽으로 밀린다면은 1000m 경주고 당일 지금 비소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KT 스타도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충분히 보고 접근해야 되고요. 저는 그나마 7번마 삼전가연이 좀 더 선입권에서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직전 면적 생각보다 실망이긴 했지만 바로 문세영 기술을 교체시켰고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7번마 삼전가연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외출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경주죠. 일단 이번 경주는 단거리 경주입니다. 1000m. 뭐 액면적으로는 보여준 게 없어요. 최근에 1200, 1300을 뛰면서. 그렇지만 이번 경주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백만 봐도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KT스타도 선행을 일단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나은데 선행을 편안하게 못 가는 순간에는 KT스타 자체도 장담을 못하면서 이게 엄청난 9구 마건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중에서 정말 인기대에서 많이 밀려있는 마필, 뭐 컨디션도 좋아지고 1000m라면 정말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 그 마필 노리고 가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연근이 앞서 추천할 것 같아요. 좀 치열한 선생이었죠. 이번에 유연실 필두를 해가지고 그리고 단거리라고 해가지고 뭐 경합이 일어난다면 직선주로는 여전히 길기 때문에 단거리 추임 말들이 더 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들어간다면 또 의외로 또 배당 가능할 것 같아요. 사경주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경주 보시죠. 국산 5번에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대천 포커스가 가장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동춘회가 두 마리가 데킬러 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에 수입 2000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는 형국인데 박영께서는요? 액면은 뭐 안쪽에 1번, 2번이 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 대끼리 승부는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뭐 대전 포커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뭐 압도적이 1위로 팔렸습니다.만 기복을 보였다는 게 1차적인 문제점으로 돼도 되고 동천의 가이도 어쨌든 1월달에 경주 제외되면서 좀 컨디션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현장에서 좀 체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8번 퍼펙트 빅시가 뭐 제가 지난번에 노리고 왔는데 아쉬움을 남겼지만 어쨌든 뭐 컨디션은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1200 단거리라면 뭐 퍼펙트 빅시의 선의권에서 한 발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1000m 레이스보다 1200m 경기였던 직전 경기에서 정말 탄력이 더 나왔거든요. 그거는 좀 기록적인 면입니다만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이번 주 5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퍼펙트 비스 괜찮습니다. 당일 유마필은 체중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번마 대천 포커스가 직전 경주 제 기대보다는 아주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걸음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마필을 아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타고 졌는데 1200으로 줄었다면 일단 저는 1번마 대천 포커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번 동천의 가이도 11주 만에 다리 저렴으로 취소되고 오랜만에 출전하지만 맞자금사나 지금 조교 때 컨디션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4번 아워캣, 7번 수입 2.5, 8번 퍼펙트 비스 정도인데 이 정도 사이즈는
1번, 2번이 이기지 않겠냐. 저는 1번, 2번 대끼리 한번 인정하고 싶은 강조가 되겠습니다. 이 4번의 아웃캣이 지난 1월 30일에 보니까 게이트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예술이었죠. 정말 혼자 톡 튀어나오는데 사마신? 사마신 정도 정말 탁 튀어나오는데 야 그리고 막 다미를 바로 들어가는데 쉽게 올 줄 알았습니다만 직선에서 뭐 외측으로 삐지면서 뭐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웃캣은 경주월에 더 늘어난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아웃캣이 다시 한번 그런 발주를 보여준다면 동천의 가이가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동천의 가이도 좀 위험하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1300에서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가 됐습니다만 공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1번, 2번에는 손이 사실 안 가는 그런 경주예요. 그러니까 9개씩 그런 스타트를 보이고 정말 편안한 선행인데 못 들어갔다는 것은 힘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라서 이번에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안쪽 1번, 2번한테는 뭔가 좀 위협적인 존재자 같아요. 그렇죠. 네. 전개 페이스를 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뒤에서 날라오는데 날라올 말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8번의 퍼펙트 픽스라든지 또 지금 팔리고 있는 7번의 수입 2000 저는 개인적으로 9번의 클린업 시드도 지난 12월 달처럼 취입 타이밍이 오지 않겠느냐 느끼는데 어쨌든 앞선보다는 배당률 실프들은 후선 취입 쪽에 복병마들 7번, 8번, 9번은 시스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육경주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육경주는 7번의 금화 발리오스를 중심으로 3번의 위즈런 그리고 5번의 광속 이런 말 잡혀 있는데 이게 또 기본만 레이스죠? 그렇죠. 이번 경기는 뭐 기본만 레이스인데 저는 뭐 대끼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져요. 어쨌든 위즈런이 이번 경기는 뭐 너무 편안한 단독 선행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1400이지만 다른 마필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시험을 해올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금화발리오스도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문세영 교수라면 뭐 지난번처럼 추입볼을 하기보다는 선회관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일단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3번, 7번이 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6경주 뭐 기복마저 간의 경주지만 전개상 찬스를 맞이한 마필 바로 3번마 위즈런이 입상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따라가서도 꾸역꾸역 뛰면서 아쉽게 졌는데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 나간다면은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보여지고요. 7번마 금화발리오스가 실전에서 기복 솔직히 좀 믿음이 좀 들가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은 전부 다 포화주로 10월 24일 경주 그리고 직전 경주 두 번 다 포화주였다는 점이 일단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 가능합니다. 3번 7번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7번마 금화발리오스가 기복 때문에 무너진다면 저는 9번마 퀸즈인 정도만이 어버지리성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3번 놓고 7번, 9번 정도에서 좀 더 어느 쪽 힘을 주느냐 선택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전을 데이터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지난 이게 실전 두 번째였던 이제 8월 23일이었거든 작년에 그때 한번 대응 나와가지고 1300이었습니다. 대가를 치고 그 이후로는 수능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냥 못 들어온 거죠. 못 들어왔죠. 이번 딱 그 지난 작년 8월달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독특 찬스입니다. 이거를 과연 놓칠 조승근이가 아니지 않겠냐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축 같아요. 진짜 저도 축이고 만약에 취입된다면 어쨌든 뭐 7번도 가능성이 있고 떼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가 발생된다면 뭐 취입 쪽에서는 9번의 퀸즈 윈이라든지 뭐 내지는 5번의 광속은 너무 좀 무거워요. 57 정도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 무패 동자도 바닥 취입이다. 지난주 뭐 최원정 기수가 나르더라고요. 최원정 기수의 연타 입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죠? 자, 최원정 기수 파이팅. 자, 7경주 혼합사고는 1200 핸디캡이고요. 두 번째 7경주는 5번의 슈퍼스타트 중심으로 배당한 돌 같아요. 13번의 코디악 러브 그리고 1번의 카디안 포스. 공교롭게도 인기마 세 마리가 전부 다 앞선 가는 말들이에요. 조금 뭐 강추는 없다고 봐요. 일단 뭐 슈퍼스타트가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문세영 교수고 부담 중량도 2kg 빠지고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만 역시 승문제라는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최근 두 차례가 좀 쉽게 나갔던 거는 선행인데 이번 경주는 뭐 최근 두 차례 경주보다는 페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슈퍼스타트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담을 못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1200으로 줄어든 경주월의 혜택을 보는 마필은 역시 외곽이 13번만 코작 러브죠. 뭐 선행권에서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뭐 숨어있는 복병은 4번 슈퍼장이라고 봅니다.
슈퍼장이라 마필은 데뷔 후에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뭐 이번 경기 모처럼 적용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컨디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훨씬 나은 마필이죠. 슈퍼장이. 따라서 안쪽에 1번, 5번, 13번 인기 마필들이 약간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오버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슈퍼장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200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유리하죠. 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전형적인 3파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번 카이젠 포스, 5번 슈퍼스타트, 13번 코디아 클러브. 1번 카이젠 포스가 직전 경주 승부를 했다 깨졌는데 1번 게이트배라면은 13주 스타에서 한 번 더 승부를 할 가능성이 있고 능력 좀 더 있습니다. 괜찮은 말이고 5번 슈퍼스타트 역시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 자체보다는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있고 선행 가면 선임이 가능하고 저도 13번만 코디아 글러브가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두 차례 제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운 그런 걸음이었지만 이 페인 최근에 졌던 이유가 호흡기 자체가 이 마필이 아주 좋은 마필 호흡기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줄어든 1200거리고 여기에 페르비시 기승이라면은 인기마 1번, 5번, 13번이 좀 안에서 끝났다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저는 13번만 코디악 러브를 놓고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전개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번, 5번, 13번의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가지고, 뭐, 취입복병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번의 슈퍼장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번의 스마트 헐크에게도 자력 입상이 힘들어요. 근데 앞선 페이스가 말리는 순간 14번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 복병만도 말리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8경주 국산 4군의 1700 핸디캡입니다. 이번 주 8경주는 8번의 위너스 글로리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8번 중심으로 4번의 클린업 킹, 5번의 킹 크리켓, 6번의 에어즈라. 다른 말들은 변수가 안 보여요. 그렇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위너스 글로리도 좀 의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경주거리가 1700으로 늘어났다는 게 문제고 물론 이제 11월 달에 선의권에 따라가면서 뭐 추위권에서 3차가 올라가죠. 대상 경주에서. 그래서 이제 뭐 위너스 글로리는 선행을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7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위너스 글로리가 제가 볼 때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안쪽에 6번, 7번, 5번까지 발이 빠르게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너스 글로리도 장담을 못해요. 부러질 수도 있는 요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킹크리켓이 일단 뭐 지난번에는 가중한 부담 중량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2.5가 빠져서 54의 부담 중량이라면 킹크리켓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8경주로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세다고 생각했던 4번마 크리너킹이 직전 경주 1700 첫 도전에서 꼴찌였습니다. 33주에서도 마필 컨디션에도 이상이 없었고 경주 전개면이나 모든 여건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왔다. 일단 1700이라는 거리 적성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직 어린 마필이라서 4번마 크리너킹은 아직은 좀 더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느낌이 들고 8번마 위너스 글로리가 이 크리너킹과 또 분화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700 처음 뛰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질주 수상이 좀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절정기 기량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위너스 글로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5번 또는 6번 둘 중에 하나가 좀 유력하다. 8번 놓고 5번이나 6번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킹크리켓이 또 이 좀 1700이 강점 있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54kg에 또 지난번에 1700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때 편성도 좀 세긴 셌고 부담 중량도 좀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53면 한번 좀 부과했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1월 23일 경주도 그때 점핑 출전했거든요. 그때 이제 부담 중량 때문에 사실 점핑 출전했던 거예요. 2월 달부터는 이제 점핑이라는 제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1월 달에 마지막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50일에 부담 중량을 짊어지기 위해서 점핑 출전을 했고 지난번에는 뭐 승군전에서 역시 뭐 무거운 부담 중량 때문에 역시 능력 발휘에 좀 아쉬움을 남겼죠.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한 마필이에요. 따라서 54의 킹크리켓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충막감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뭐 한간에는 이 500kg짜리가 무슨 부담을 타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는 정말 부중에 민감하게 반응할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이제 킹크리켓이 아닌가 느낌이 있는데 54kg이면 한번 비전이 있다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구경주 국산 상군의 1700으로 치러지는 김태형 기자의 오늘의 또 두 번째 추측 경주를 준비되어 있고, 자, 3번에 천지 스톰 중심으로 1번의 대건이, 6번의 로얄 빅토리. 로얄 빅토리의 3kg 증량은 다소간에 좀 불리하지 않겠냐 느낌 좋긴 했지만 3번, 1번, 6번이 좀 팔리고 있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3번 천지스통은 뭐 인정해야죠. 뭐 비록 승부자리긴 합니다만 편선도 강하지 않고 뭐 이마피는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게 전혀 없어요. 마음 먹으면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되고 충분히 인정하고 1번은 대건이 같은 경우는 이게 거리적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정말 기가 막힌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17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거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사실 떨어지고 저는 안쪽 2번 럭키아트가 일단 이번 경주도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마음먹으면 3번은 천지스톰도 갈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굳이 뭐 천지스톰은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릴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럭키아트가 초반에 밀면서 선행을 간다면 1700인데 거리 문제 없어요.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일단 2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저도 뭐 3번만 천지 스톰을 배팅해서 뺄만한 그런 강심장은 아닙니다. 뺄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승근전이지만 부담 53에 기본적인 사이즈가 세기 때문에 3번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후차권에서는 1번 대건이, 2번 럭키아트, 6번 로얄 빅토리 이 정도가 팔려주고 뭐 이 정도에서 저도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당일 경주 주로 상태를 보고 한 방을 노리시는 맛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맛들도 뭐 들어올 수야 있지만 제가 노리는 것은 상태 그리고 정주 주로에 따른 이점 모든 걸 봤을 때는 한방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3복승식도 한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승식 한방과 3복승식 한방 큰 배당은 하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승부를 거는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측기를 해야 될 게임 같고 그래서 또 자신의 막건 구멍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방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복승으로 가든 3번으로 가든 한 방에 단방에 메리트 안고 가는 김태형 기자 추천이고요. 기대되고요. 자, 10경주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오늘의 박남경위원의 두 번째 추천 경기이고요. 자, 이 배당판 흐름이 6번의 미소왕자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6번 중심으로 7번의 드센 챔프를 필두로 뭐 9번의 콩고드달란지 5번의 진명강호 4번의 휴즈로드까지 골고루 좀 잡히는데 김태형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더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인기 1위만 6번만 미소왕자가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물론 사이클링한 히트한테 지면서 기대보다는 실망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성장 중인 마필이고 능력 좀 더 있다고 하기 때문에 6번 미소왕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배팅에서는 저는 9번마 콩코드2가 가장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57kg라는 부담 중량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실망이긴 했지만 이번 경주는 53.5입니다. 편성 자체 고만고만하지만 부담 53.5의 콩코스2라면 저는 배팅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9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변의 추천이거든요. 이번 경주 역시 만만치 않은 레이스예요. 뭐 저는 강추가 없다고 봅니다. 미소왕자라는 마필도 이제 1차적인 위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번 경주 1800이에요. 어쨌든 간에 100m가 더 늘어났고 지난번 1700에서 역시 뭐 평소에 강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 사이클링 히트라는 기본 마필에게 우승 자리를 내주는 뭐 최적의 연결을 하고서도 그 정도라면 미소왕자도 이제 서서히 한계점 1차적인 한계점이 도달하고 있다. 근데 경주거리가 1800으로 좀 더 늘어났다면 미소왕자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7번 다슨 챔버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 체력의 연결하기에서도 그거름이라면 장담을 못하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대고 막공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공교롭게도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 딱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마필을 주력 막건으로 짭짤한 배당을 노려가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박 의원의 생각은 10월, 12월 20일 날 미소왕자가 OS 화답에게 깨진 거는 인정이 되나 사이클링에 깨진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약간 좀 분기탱천한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면은 의견 필요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을 또 놓고 보도한다면 또 재미있는 승부 될 것 같아요. 박남기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11경주
최근에 마지막 경주 적중률 굉장히 좋습니다. 신승훈이의 승부처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혼합이거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7번의 라운드사 중심으로 이제 9번의 천년의 기쁨이라든지 13번의 럭키라이트가 팔리는데 와, 이거 완전 난전 아니겠습니까? 난전이죠. 일단 뭐 액면적으로는 라운드사와 천년의 기쁨이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대끼리로 좀 뭐 많은 저배당으로 팔릴 텐데 정말편 모두 장담을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라운드사는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고 사실 라운드사 같은 경우는 1400도 쉽지 않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정말 레이스가 기가 막히게 풀리면서 들어왔는데 부담 중량이 2.5가 더 늘어난 상태라면 과연 라운드사가 1400에서 연투가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이 들고 천년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12월 달에는 상당히 뭐 잘 뛰긴 했습니다만 1400에도 항상 이 마필도 좀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도 있고 저는 복병은 8번만 절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1400으로 줄어든 경주월의 혜택을 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도 의외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8번만 절묘한 선택이 뭐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래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만 상대하면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뭐 앞선에서 끝나면은 13번만 럭키라니까 그냥 가서 버틸 수도 있고 만약에 추입 상황이 된다면은 완벽한 난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배당을 노려본다면은 14번만 시티우스를 막판 한 발로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겠느냐. 예전에 기본 가닥이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인데 한번 마시간 이후 항상 바닥권에서 그냥 구역구역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면서 깜짝 3번 순식 대방을 터뜨렸죠. 저는 직전 경주 3착이 절대 어부지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기본 가닥이 좀 있었던 마필이고 회복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주가 만약에 추입형 난타전이 된다면은 14번만 시티우스도 충분히 막판 한 발 쓸 수 있다. 소액으로 고배당 14번만 시티우스를 노리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 두 분들도 뭐 복병을 이제 말씀드릴 정도로 그만큼 난전이 예고되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마 잡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게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관리마 2마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 진카로 지목되는 한 마리를 놓고 한번 세게 한번 붙어볼게요. 배당 굉장히 좋을 겁니다. 최근에 또 고배당 적중 예술을 모아가지고 이번 이제 마지막 실력이죠. 혼전경주 신승훈의 또 혼신을 다한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전개되는 또 신승훈의 또 제주 경마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의 제주 경마 시간입니다. 이 2016년 3월 5일 토요 경마 모두 5개의 레이스 서울 경마 편승이 하나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제주 경마 편승이 한 경주가 추가되어 가지고 3월 달은 주당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지난주도 중저배당 쪽에서 단통으로 여러 차례 좀 때려들어 가지고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번 주도 한번 힘있게 물어보겠고 이 금요교보가보다는 토요 제주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배당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면서 자, 오늘 불치기는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말들의 그 800m짜리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당일에 그 배당판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5번의 가문의 전설 최근에 가장 핫한 말 중에 하나죠. 5번 가문의 전설을 중심으로 10번의 새벽초원, 9번의 세천, 이번에 당대 인류 이런 말들이 지금 잡히고 팔리는데 이 3번의 개성시대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5번의 가문의 전설이 다른 선행을 밟고 강탈해 나가는 조건이라서 가장 유리한 조건 같고요. 문제는 이 인기 말들이 9번, 10번 두 마리들이 전부 다 외곽에 다 내몰려 있다. 특히 그 새벽촌인 지난번 경주에 외곽에서 경주 전개가 꼬이면서 상당히 좀 고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틈을 이룰 수 있는 마필은 일본의 가리왕산입니다. 지난 1월 30일 레이스에서 가리왕산은 당대 인류를 이겨내면서 준대길 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온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당대 인류는 인기 막권이고 일본의 가리왕산은 약간의 비인격이다. 그러면 일본 안 된다는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배당 대비 메리트는 일본의 가리왕산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숨어있는 복병 1번 추천해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 3경주 제주 그 한라마 3등급 레이스입니다. 1000m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고 자, 먼저 배당판의 흐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번의 만리무영을 중심으로 5번의 바다심이라든지 그리고 9번, 5번이 아마 압도적으로 팔릴 겁니다. 이게 이제 4번의 러버헌터, 6번의 난중일기, 또 10번의 대복산 이런 말들인데 만리무영은 완전히 조시가 나죠. 이게
좀 빌빌대다가 휴양 딱 갔다 오는 뒤부터는 완전히 다른 말로 조시가 확 나가지고 걸음이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 경기에서도 뭐 안쪽을 선행만 한 마리 두고 외곽을 쏴 바르고 나오는데 종반에 뭐 달력은 뭐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림 운영 중심으로.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이제 추입 가능한 5번의 바다 신비에게 일단은 눈길을 가주는데 복병말들도 많아요. 저는 1번의 진보, 3번의 진용, 그리고 6번의 난중일기. 난중일기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직전에 10번 게이트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승부이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겠고요. 3번의 진용이 독땡으로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은 다른 말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최소한 3위권 이상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1번의 진보도 지난번 인기만으로 팔리고 고전했습니다만 전기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정상적인 전기가 된다면은 1번 진보, 3번 진용 이런 말들 충분히 복병권 가치가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요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난전입니다. 축이 없습니다. 배당판 인기도는 9번의 도청관을 중심으로 3번의 특등대부, 5번의 백고신천, 1번의 마량도 팔리고 8번의 백만잔자 골고루 나와 있는데, 도청관도 제가 잘 아는 관리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도청관 가지고 고배당을 여러 차례 먹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결코 센 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최근에 2연속 입상을 해가지고 했다 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입상은 가능하나 강축은 결코 아니다. 이거는 배당 터뜨려서 먹는 맛에 하는 말이지, 인기만 팔릴 때 이거 잡고 저 배당 돌리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딱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저는 5번의 단연 백호 신천을 막군의 중심이다 보시는데, 최근 두 차례 좀 사연이 있죠. 전기도 굉장히 안 풀렸고 인기도에 비해서 뭔가 결승선 통과 당시에 그림은 나와주는데 좀 약간 느슨한 점이 했다 그럴까요? 좀 말랑말랑하게 탄 것 같아요. 좀 최선에 대한 느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는 거. 항상 그림은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군의 딱 축은 딱 한 마리만 듣고 간다면 5번의 백호 신천 한 마리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토요 제주 5경주는 한라마 2등급 1200으로 준비된 게임인데, 자, 이 5번에 지금 차량 산맥 중심으로 인기도가 나와요. 6번에 애월 1호, 2번에 소왕여제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데, 자, 차량 산맥은 선행을 나갔을 때 가장 위력적인 말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1번에 금빛 동자라든지 2번에 소왕여제 이런 말들이 먼저 선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산맥에 선행 못 가고 레이스를 꼬여 버린다면은 당연히 입상권에 탈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강축은 아닙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제한으로 돌아온 앞서 말씀드린 먼저 선행 나가는 조건에서는 2번의 소왕여자가 대안으로 1순위에 들어오고 있고, 7번의 거센 바람도 이번 라운드가 비록 승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외로 숨어있는 그림이 나와주었고, 또 그 전에 1월 16일 레이스에서도 차량 산맥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숨어있는 복병 두 마리는 7번의 거센 바람 그리고 2번의 소왕여제 두 마리가 인기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구도다라는 거 염두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제주 7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400이죠. 한라마 1등급 1400은 항상 견인불발에 잘 나오는 레이스인데, 최근에 견인불발이 컨디션 난조, 지난번에 아주 하이 핸디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상태 난조에 빠진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3번의 말리안 중심으로 배당판의 인기도는 정립이 됩니다. 여기에 4번의 와신상담, 2번의 보물단지, 1번의 무동산맥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리향도 지금 말은 제일 센 말입니다. 거의 제주 한라마 랭킹 탑5 안에 드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갈수록 부족이 높아져요.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67.5를 타니까 좀 한계를 보였거든요. 신천돌치한테 깨지면서 이번에는 그보다 더 늘어났어요. 이게 조건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또 약간은 부단 중량상 위태위태하다는 거, 한계치에 왔다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상금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번 경주가 1400이라는 점, 1400은 참 희한해요. 코너에다가 게이트가 따놔가지고 1400은 어쨌든 선행이 잡히든 말든 간에 앞서 나가는 말들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주 경마의 가장 큰 특징적인 거리가 1400인데,
그래서 두 마리입니다. 복병이 4번의 와신상담 그리고 6번의 댄싱퀸. 저는 둘 중에 한 마리가 이번 경주에 독등으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딱 치고 나가는 순간에는 이거는 뭐 씀한 거죠. 인기 많은 부담 용량 무겁죠. 따라오다가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마 두 마리 본다면 앞선 두 마리 4번과 6번이 변수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당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승부함 들어가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